우리 자산과 관련돼서 자산 안국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국부펀드를 제안드리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이제 재테크를 하듯이 국가도 재테크를 해서 자동차, 선박, 반도체를 팔아서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부와 자산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자산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 내는 거죠. 국부펀드의 적립형 계좌를 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부펀드도 그 아이디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전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두 사람이 토론할 때 신복지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들에게 부탁해서 검토해 본 결과 최저 기준을 일단 설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는 한 1년에 22조 정도면 되겠다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이 지금 OECD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를 OECD 평균이랑 맞춰서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160조가 더 들어가요. 그 22조가 어떻게 나오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복지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긴 할 겁니다만 지금 신복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전에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텐데 22조밖에 들지 않는다?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국가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냐. 그 선에 미달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기존 복지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재산을 그 재정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22조 정도 들더라 하는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부펀드에 대해서 우리 많은 후보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작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요. 무려 정부 재정의 20% 우리 돈으로 40조를 투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부펀드를 통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그래서 자산 양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그리고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지난번에 기본주택 분양형이 보증부 월세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목돈 3억 내고 매달 30만 원씩 넘게 토지 임대료 내는 게 어떻게 분양주택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토지 지분, 건물 지분 좀 나눠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분리해서 볼 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박용진이 얘기하는 가치성장주택은 입주자와 토지 지분을 절반씩 나누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절반씩 나눌 합법적 근거가 되는데 기본주택 분양형은 입주자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 건물 지분만 입주자한테 넘기니까 가치가 오르는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싱가포르 예를 드시더라고요. 싱가포르 뭐 그 장관님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그러셨죠? 네,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 체제는 이제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이제 분양받는 사람이 가진 시스템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베너지 디플로 이 부부의 저서도 잘못 인용하셔가지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했던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90%가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네. 도시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대로라고 하면 혹시 대한민국도 다 토지를 국유화하실 걸 전제로 해서 토지 지분 없으면 사실은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시거나 이럴 때 멈칫멈칫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라고 그랬는데 그때 실제 자기 돈에 한 2, 3억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자산 축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됐을 때 내 집 마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주택의 분양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냥 월세를 3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50년간 월세 30만 원씩 내면 얼마입니까? 1억 8천 돈 주고 내 집에서 살면서 1억 8천 돈을 더 주고 아니 50년 지나고 보니까 건물 가치는 빵원이네?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워낙 이게 어떻게 내 집입니까? 내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좋아서 기본주택 분양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임대형 아니에요.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당신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3억은 어떻게 돌려받나. 돌려준다고 하더라도요. 50년, 30년 지나고 나서 나는 3억밖에 없는데 땅은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얻은 그 집도요.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해요. 그 자산 축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90%가 국가 땅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건데 전혀 다른 예를 지금 드시면서 그 임대형을 분양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건 정책적인 설계가 완전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20조 들어가는 기본소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겠다. 한 번은 60조 들어가는 기본소득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4년 동안 120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 재원마련 어떻게 다 설계해 보셨어요? 우리 정부가 9차례 추경을 마련했는데 그 추경 마련을 해서 16조 겨우 마련했어요. 그 우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우리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쥐어짜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120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얘기 말고 3천조 원 중에 마련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 그 말씀. 답답한 건 뭐냐면 예결위원장이 세 분이나 가 계세요. 경험 있는 분들이.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짜서 저렇게 정세균 후보가 애타게 얘기하고 저도 만나 뵐 때마다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네. 그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트 시티를 짓는 건 애초에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기 위한 그 전제에서 시작됐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마무리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공무원 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말씀하신 줄 알고 되게 고마워했는데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소득을 좀 보장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초연금 플러스 나머지를 어떻게든 100만 원 채우는 거. 근데 오히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향이었는데 세금으로 더 연금을 더 보장해주는 기업은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연금 개혁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